안녕하세요. 오늘은 클라우드 취약점 점검 가이드 패치 및 로고 관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은 클라우드 취약점 점검 가이드 환경 설정 보안 환경 설정입니다. 환경 설정 보안에 관련돼서 어떠한 환경 설정을 할 것인가에 따른 가이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패치하고 로고 관리, 패치하고 로고 관리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항목에서 로그, SU, 스위치 로고 설정, 취약도는 상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일반 사용자, 우리가 일반 사용자가 이렇게 만약에 프롬프트가 있으면 샵 프롬프트로 이렇게 전환되는 스위치 유저, 슈퍼 유저 권한을 갖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로깅이 필요하죠. 로깅이란 것은 쉽게 설명드리면 발자취입니다. 발자취. 어떤 사람이 어, 이 스위치 유저를 했느냐, 어떤 사람이 이런 파일을 접근했느냐, 어떤 그런 기록을 남기는 거죠. 로깅이라는 것은 기록입니다. 기록. 근거를 남기는 근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 밑에 로그 밑에 시큐어 파일에 스위치 유저 수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경우에는 양호한 거고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취약한 것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젠 서버의 진단 방법은 etc 밑에 syslog.conf 파일에서 etc cat이란 명령으로 볼 수 있죠. cat하고 etc syslog.conf configuration 파이프라인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문구를 할 때 파이프라인을 끊죠. 그리고 그래프하고 이렇게 치시면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치 방법은 etc 밑에 syslog 파일에서 설정을 하고요. vi 에디터 항상 리눅스 같은 경우 vi 에디터를 이용해서 설정을 변경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 밑에 로고 밑에 secure 파일하고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etc 밑에 rc.d 밑에 init.d 밑에 syslog 리스타트 시스로그 관련해서 시스템 로그죠. 시스로그 관련해서 항상 데몬을 다시 리스타트 해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재부팅 하지 않고 현재 vi 에디터를 통해서 편집한 내용이 반영이 되기 위해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데몬을 리스타트 해줘야 됩니다. 리스타트. 그래서 이런 작업이 있었고요. 이렇게 설정해 준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 관련해서 SU 로고 설정, 그 다음에 sys 로고 설정입니다. sys 로고 설정, 이것도 취약도 상을 주고요. sys 로그 설정은 뭐냐면 시스템이 이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경고 문구라든지 정보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기 위한 그 파일이 있습니다. 그 파일이 이제 syslog 파일인데 syslog.conf에서 컨피그레이션하고 syslog 데몬이 있죠. syslog 데몬. 그래서 syslog의 중요한 로고 정보에 대한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호한 것이고요.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취약한 것이죠. 여기서 취약하다는 것은 항상 보면 컨피그레이션, 환경 설정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환경 설정에 변경이 있었을 때도 우리가 취약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설정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 계속 운영이 되면서 어떤 식으로 설정이 돼서 운영이 돼 있는지 변경이 돼 있는지 제대로 설정이 돼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단 방법은 syslog.conf 파일을 점검해서 어떤 정보라든지 경고 문구에 대해서 로고 파일 설정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캣이란 명령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안 그러면은 vi 에디터로 뭐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 밑에 로고 밑에 있는 부분들
여기서 경고 문구 알람 그래서 에러 문구 이런 것을 이제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시스로그 설정을 젠 서버 설정에서 로그 파일에서 이렇게 GUI 환경으로 보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스로그가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치 방법은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변경이 되어 있거나 뭐 다르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거나 디폴트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관리자 권한에 의해서 조금 더 내가 시스템에 맞게끔 변경 수정 환경을 설정을 한다라고 하면 VI 에디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머전시 그 다음에 콘솔 올라 띄워주는 이런 메시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설정 파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시스로그에 관련되어 있는 경고 문구 이런 것들도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단계의 에머전시 여기 보시면은 에머전시 있죠? 에머전시 에러 긴급을 요하는 최상위에서부터 제일 미미한 디버그까지 이렇게 경고 문구가 단계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관련되어 있는 뭐 소스로그 젠 소스로그 이렇게 해서 파일에 관련되어 있는 에러 워밍 그 다음에 인포 디버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스로그 init.d 밑에 시스로그를 리스타트 해주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확인까지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로그 전송 포트를 차단해야만 되는 것으로 환경 설정 취약도가 상이 되겠고요. UDP 포트 514 포트 514 포트가 시스로그로 전송하는 포트로 되어 있다. 시스로그 514 포트요. 그런데 이것이 포트가 열려 있으면 침해 사고 위험성이 있고요. 리모트 로그 서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시스로그 포트를 차단을 공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의 어떤 가설이 있죠. 리모트 로그 서버라고 했는데 이 리모트 로그 서버를 왜 운영하게 되겠습니까? 리모트 로그 서버 실질적으로 보통 같은 경우 이중화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중화 로그 서버도 이중화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해커가 침입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그냥 와서 그냥 시스템만 이렇게 장악하고 가는 게 아니죠. 자기의 발자취를 건드려 놓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 시스로그까지 건드려 놓고 가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발자취를 삭제하고 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무결성을 체크해 보기 위해서 리모트에서 시스로그를 똑같이 하나 더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시스로그를 이중화 시켜서 이쪽 시스템에서 만약에 어떤 시스로그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변경이 되어 있다면 원격에 있는 시스로그 서버에도 알람이 뜨거나 경고 문구가 이렇게 기록될 수 있도록 이중화를 시켜 놓으니까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해커는 시스로그 서버를 두 개를 장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기도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 이렇게 해야 되면 굉장히 힘이 들게끔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쪽 시스템이 변조됐다 하더라도 리모트에 있는 시스로그 로깅 서버가 위변조되지 않도록 해서 이렇게 견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리모트 로그 서버를 만약에 운영했을 경우에는 해당 포트를 확인을 해보면 되겠고요. 물론 그렇게 할 때도 시스로그 서버 기본적인 디폴트 포트를 사용하지 않겠죠. 커스텀하게 이렇게 사용을 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단해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리모트 서버 사용 유무를 확인하고요. 요것은 이제 넷스테이트 -an 옵션 an
그랩으로 이제 하고요. 파이프라인 그랩 UDP 또는 넷스테이트 그랩 514 이 그랩 14로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해당 포트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DP 포트에 514 포트가 만약에 이렇게 리슨 되고 있다라고 하면 0.0.0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모든 시스템에 의해서 리슨 되고 있다라고 표시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게 돼 있을 때는 이걸 차단해 줘야 된다. 조치 방법은 리모트 서버 필요 시에는 보안 담당자 및 담당 매니저의 협의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보안 담당자하고 매니저하고 우리 시스로그 이중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시스로그 컴프 파일에서 이제 시스로그 불필요 시에는 컴프 파일에서 R 옵션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VI 에디터로 열고요. 옵션 중에서 시스로그 옵션 -m 하고 이렇게 제로 이렇게 하고 시스로그의 R 옵션을 이제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모트의 아마 약자 같아요. R 옵션.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포트가 차단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예. 그 다음에 로깅 수준을 점검하게 됩니다. 로깅 수준. 로깅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록입니다. 기록, 발자취. 요거 취약도는 하 정도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시스템 운영할 때의 로깅 수준 syslog.conf 파일에서 선택을 해주면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로고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호하고, 만약에 로깅 수준 설정이 안 돼 있으면 취약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 방법은 syslog.conf 파일에 info를 설정이 되어 있느냐 해서 이렇게 cat이라는 명령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VI 에디터로도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로고가 설정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치 방법 인포 로그를 남길 수 있도록 설정을 해서 syslog.conf에서 info 땡땡 콤마 세미콜론 되고요. 파일에 콜론 땡땡 바 밑에 로그 밑에 gen source.log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로깅 수준이 설정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죠. 그렇게 체크리스트 점검 가이드대로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 나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깅 수준이 제대로 돼 있는지를 하나씩 이렇게 체크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리눅스에서는 한 8단계 정도 에머전시서부터 디버그까지 이렇게 레벨 수준을 일반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디버그가 있고요, 인포가 있고, 워닝이 있고, 에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준을 여기 로그 파일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센터에서도 이런 식으로 GUI 환경에서 점검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 파일의 권한 설정입니다. 32번째. 그 다음에 취약도는 하고요. 로그 파일이 있는데 아까 로그 파일에는 항상 권한 설정이라는 건 뭡니까? 퍼미션을 얘기합니다. 퍼미션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로그 파일의 소유자가 루트고 타 사용자가 쓰기 권한이 존재하지 않은 거. 기본적으로 앞에서 계속 살펴보셨다시피 로그 파일에 관련돼서는 퍼미션을 항상 소유자는 루트고요. 제3자에 대해서는 그래서 RWX에서 이렇게 한다 그랬죠. 오너, 그룹, 아더, 제3자 여기에 관해서는 쓰기 존재가 안 돼야 되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오너. 그래서 로그 파일에 대한 여기 보안 강화에 관련돼 있는 로그 파일들을 다 이렇게 언급을 해놨습니다. BTMP 우리 그 정보보안 기사 시험 치거나 이러면 로그 파일에 관련돼 있는 거 많이 있죠. 레스트 로그
로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secure가 있고요. 그 다음에 BTMP, 그 다음에 여기서 다 보이네요. 그죠? 예, 액세스 로그, 에러 로그, 그 다음에 메시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WTMP, 요런 여러 가지 로그 파일에 관련된 거. 혹시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께서는 정보 보안 기사라든지 자격증 시험 혹은 공무원 시험, 전산직 공무원 시험의 정보보호론이라든지 시스템 보안 뭐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예, 과목에서 보안 관련해서 공부를 하실 때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도 이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아신다면 그대로 실무에 적용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취약점 점검 가이드에도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퍼미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그 파일의 소유자 변경은 반복적으로 하니까 다 이제 기억하시죠? chown 루트 로그 파일명, 그 다음에 권한 쓰기 제거되어 있는 것은 chmod 하고 이런 식으로 로그 파일명 이렇게 알아두시면은 큰 어려움이 없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안 패치 적용입니다. 보안 패치 적용. 해당 서버에서 출시하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계속 시스템은 패치가 돼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왜냐면 항상 그 보안 취약점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은 해당 그 운영체제라든지 시스템을 배포하는 곳에서 빨리 이렇게 패치를 해줘야만 됩니다. 업데이트. 그래서 패치 적용 정책이 수립되고 주기적으로 패치를 관리하고 있으면 양호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취약한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보안 패치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그 패치하고 있는 정책을 어떤 식으로 준수하고 있는지 실제 대응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 되겠고요. 대부분은 자동 패치하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실질적으로 패치를 그 시스템 영향도에 따라서 차등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긴급을 요한 것인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고 패치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패치를 하실 때는 보통 일반 사용자가 적은 새벽이라든지 어떤 휴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시스템의 최소화를 줄 수 있는 곳에서 시스템 패치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패치를 할 때는 실제 가동되고 있는 실제 운용되고 있는 시스템에다 바로 패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모의 테스트 관련되어 있는 테스트용 서버에다가 패치를 적용을 해서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운용하고 있는 시스템에다가 패치를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바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다 패치를 적용했다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트러블 슈팅이 생기거나 뭐 장애가 난다든지 시스템 에러가 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보자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실수를 할 경우가 있는데 항상 해당 시스템에 대해서는 모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고 계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운용 테스트용 서버에다가 현재 되고 있는 보안 패치라든지 여러가지 각각의 패치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특별한 이상이 없고 문제가 없었을 때 시스템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운영의 묘를 가지셔야만 됩니다.